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자, 하이브에 대해서 최근에 앞서 우리 오프닝에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브에 대해서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6557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매수가는 30만 6천 원이고 비중 15%입니다. 이 업계 1위를 이제 하이브가 차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기대감들 모아가면서 42만 원까지 한 번에 뛰어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SM 인수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죠. 이러한 이슈들을 잘 견뎌내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반등세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할 때 정말 엔터주만큼은 고공행진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좀 큰 상승이 나와서요. 28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한 7%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네요. 네. 6557님께서 지인 추천으로 게다가 BTS 기대감에 2021년 네. 말에 33만 원에 10%. 일찍 매수하셨구나. 맞습니다. 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기대감이 있어서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2022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25만 8천 원에 5%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네, 추가 매수하신 이후에도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BTS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렇죠. 하이브 소속 가수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께서는 하이브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하이브에 대한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BTS 없이도 잘 나가. 맞아요. BTS 없이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오늘 하이보이로 하려다가요. 아무래도 알아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K 컨텐츠로 했습니다. K 콘텐츠로 가겠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전망을 좀 체크해 주신 것 같은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운용형님, BTS 이제 군대 가고 있죠? 벌써 갔죠? 갔죠. 네. 또 네. 더 갈 거고. 네, 그렇죠. BTS의 군대 소식이 들리면서 하이브에 대한 좀 걱정도 나왔었는데 여전히 좀 잘 가고 있어요? 예, 하이브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2010년도 10월 달에 저점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제 그때 군대가 BTS 멤버들이 정식적으로 군대에 간다는 거를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점에 이제 부산 그 공연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공연을 맞아요, 하고 그렇죠. 맞아요.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네. BTS 멤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진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입대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해와 내년도 사이에 내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한다는 게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최소한 2025년 말 내지는 2026년도 가면 다시 완전체가 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BTS라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상장될 때 하이브 주가 자체는 저는 BTS 주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실적을 뜯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BTS 멤버 중에서 이제 단독으로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BTS의 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슈가라든가 그런 분들의 어떤 기여도는 있지만은 네. BTS 멤버 외에 가장 2분기 때 예산 이제 실적을 좀 먼저 보시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이 512억 나왔거든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아마 4,100억이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액이 한 40% 넘게,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거의 한 40% 넘게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 영업이익이 465억이었으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12.4% 정도 실적이 상회하는 그것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좋게 나온 것 자체는 BTS 우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멤버들, 세븐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타 멤버들이 상당히 그렇죠. 네. 뉴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저는 국내에서 잘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뉴진스라든가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런가요?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들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세븐틴이라든가 저는 이제 BTS 쪽만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국내 활동은 많이 안 하고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고 맞아요. 있어서
상황이네요. 네. 하여튼 뭐 같은 멤버들의 그 활동에다가 특히 실적에 크게 이제 그 1분기 때 기여했던 것 자체가 앨범 판매였던 것 같아요. 앨범 네. 판매가 11만 매 정도 만 개 정도 팔렸다고 그랬으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정도 좀 팔렸다고 그러거든요. 이 앨범 판매 급증 자체가 실적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 자체는 하이브 하게 되면 그 유버스를 통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지금 다 이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브 아티스트 외에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유버스라는 플랫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하이브의 어떤 강력한 향후에도 실적 성장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멤버 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입점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36개 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분기에만 83개 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때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SM의 12팀이 입점하게 되고 그러면 100개 팀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보게 되게 되면 매출액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대신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JYP라든가 이따 실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M이라든가 그다음에 YG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을 통한 여타 소속 가수들의 매출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마진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버스라는 어떤 확실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이런 아티스트 활동 자체를 주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적표를 좀 제가 엔터 관련 종목들이 요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저는 이제 결론은 다 좋은데 성장 기대감 자체는 주가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반영이 좀 돼 있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보면 하이브가 시가총액이 맨 오른쪽 보면 11조 8천억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앞서겠다 2조 원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2,526억이에요. 단기순이익은 2,234억.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증권사 전망치 수정치니까 오늘 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기준에서 52.5배입니다. 52.5배이고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가 보면 5,089억인데 매출액은 적지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1,600억입니다. 하이브의 영업이익의 그 60%가 이번 JYP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가에 20% 급등이 맞아요. 나왔는데 네. 가장 아마 그 엔터 관련 종목들이 다 하이브, JYP, SMI 예상 실적 약간 하이였고 YG도 실적 좋게 나왔는데 가장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것 자체가 JYP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JYP가 이번 영업이익이 460억인가 30억 정도 나왔거든요. 거의 하이브에 근접하는 실적이 좀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JYP는 30.5배, 그 다음에 SM이 실적이 약간 부진해서 지금 오늘 주가 올랐지만 24.3배, 네.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주가 상승 감안하면 PR 24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재 하이브가 시가총액 11조 8천억이니까 JYP, SM, YG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하이브에 못 미칩니다.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3개 회사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하이브를 훨씬 좀 초과하죠. 이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성장 실적 기대치 자체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이따 좀 투자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BTS의 빈자리를 다른 아티스트들이 워낙에 잘 채워주고 있고 또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키워나가고 있는 점 하지만 밸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K 콘텐츠라는 키워드였는데요. K 콘텐츠, K-팝 워낙에 잘 나가고 있어서 전망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근데 뭐 아까 앵커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봤더니 다들 확실히 젊으신 것 같아요. 신촌을 이야기하면 하이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네. 뭐 유진스 워낙 히트작이죠. 특히 저희 방송국이 마포에 있기 때문에 홍대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강대라든지 뭐 다들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BTS에 대한 어떤 시너지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K 컨텐츠의 어떤 위상은 넘사벽인 것 같아요. 대항마가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쪽이고요. 맞아요. 여러 아이돌 그룹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블랙핑크라든지 유진스라든지 요즘은 또 뭐 아이브 네. 이렇게 좀 나가고 간판이 있던데 나오네. 네. 하이브의 유진스가 있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코 뭐 워낙 히트작이 많으시죠. 1인 기획사를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렇게 3파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임드가 좀 있다고 봤을 땐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네. 절대 유진스 어떤 팬덤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요. 여러분 팬분들께서 네, 굉장히 유진스를 사랑하고요. 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그 네. 하이브에 아까 저도 좀 동감을 하는 바가 그 가장 지금 영업이익률이 좋은 엔터사가 어디냐? JYP예요. 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SM이 한 뭐 10%가 좀 넘어가고요. 네. 14% 정도. YG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영업이익률이 딱 11%대예요. 올해 개선폭이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엔터 사사들에 대해서 요즘에 뭐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타 채널 방송에서도 좀 좋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가 되고 나서 밀렸던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연 수익료가 크긴 크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유진스가 굉장히 요즘에 히트작이 되고 이 마포 신촌 일대는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BTS를 넘어서는 대항마는 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비교 불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 하이브 측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텀을 둬서 군입대를 진행하면서 좀 공백기를 줄이겠다 이런 그 형국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맞겠죠. 또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하이브가 대장주인 건 맞는데 매출액을 보게 되면 밸류적인 측면에도 좀 주목을 했어요. 그 2025년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0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상담을 할 때 그 시청자님이 이거는 미리 우리가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좀 받는데 시청자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조금 지친다. 아티스트들한테 대해서. 그래서 30만 원 도달 시에 약 손실 시 탈출 의향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내셨거든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유하는데 내가 지쳐. 그러면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가는데 부담감이 없고 계속 끌고 갈 수 있어. 이렇다면 투자 기간을 좀 연장해도 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고 뉴진스가 더 승승장구하고 또 직후가 앨범이 또 폭발적으로 터지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시청자님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연예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올바르고 곱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팬덤을 형성하면서 K 컨텐츠를 견인하는 연예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곳곳에서 좀 아우성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연예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엔터주는 대응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목표가를 일단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K 콘텐츠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BTS 넘어서는 대항마는 찾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의 지치고 걱정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 주셨네요. 네. 자, 운영용님, 그 엔터주가 요즘 좀 궁금한 게 요즘 주도주가 좀 공백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보이는데 엔터주가 방어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확실하게 실적 성장주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 실적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SM을 제외하고는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YG 보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네. 어제 JYP 보면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특히 JYP 같은 경우 저도 뭐 깜짝 놀래. 오늘 20% 가까이 급등이 좀 나올 네. 정도니까 전혀 애널리스트들 자체도 지금 전혀 예측을 못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에 1분기 때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엔터 쪽 같으면 1분기 때가 어느 정도 비수기 쪽이거든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자체는 네. 향후에 2분기, 하반기, 내년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2분기 때도 하이브 같은 경우도 1분기에 비해서 한 20% 정도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앨범 판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될 거고 예. 그다음에 하이브를 이제 좋게 본 것 자체가 미국의 걸그룹이 이제 3분기 때 미국에서 새롭게 좀 데뷔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네. 이제 상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 시장의 엔터 쪽의 공연과 관련된 시장 자체가 18조 가까이 된다니까 이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증권사 전망치를 근거로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상되는 하이브의
영업이익 매출액 전망치가 올해 약하면 20조 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조 원인데 내년도에 거의 22조 원, 2조 2천억, 10% 정도 증가. 대신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올해 2,500억이니까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해요. 네. 그걸 근거로 보면 내년도 PER 기준에서 40배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표를 보여주시게 되게 되면 다른 여타 지금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PER이 24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근데 지금 하이브가 지금 자기 자본이익률이 7.7%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 자체는 하이브가 먼저 떴기 때문에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으니까. 참고로 증권사에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12개월 목표 주가가 다 나왔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32만 원, 33만 원이고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가 37만 원입니다. 와.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32, 3만 원대 정도 되면 적정이기 때문에,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30만 원대 정도 또 차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총장님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서 약간 수익 구간에 32만 원 정도, 앞서 증권사 목표치가 33만 원이니까 네. 32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 자체는 26만 8천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 많이 주가가 선반영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손실보다는 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목표가 전해드렸네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하이브 하면 최근에 있었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SM과의 인수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수에서는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뭐 플랫폼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SM과의 하이브의 시너지 효과는 좀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치 없다고 보는 없어요? 쪽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카카오부터 해서 공개 매수 주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현 시점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쏙 들어갔잖아요. 뭐 요즘에 거의 뉴스플로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다는 거거든요. 뭐 다들 알고 지금 시장이 뭔가 이슈화가 되는 게 굉장히 움츠려드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쏙 이야기가 들은 거는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거대 MM이라든지 지분 취득이라든지 이런 국면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기에는 두 회사 다 너무 큽니다. 한 회사는 매출액이 1조 원대, 네. 한 회사는 매출액이 2조 원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거 이슈화가 묻어져서 주가가 견인차되던 그 시점, 뭐 시장이 조금 경기 침체 국면이고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불거졌을 때 몸이 더 움츠려드는 시장으로 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프리미엄을 감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지금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까요? 네, 저는 그 시청자님의 정확하게 좀 성향을 맞추면서 했는데요.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에 사셨으니까 60 거의 뭐 프로가 넘는 손실 구간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기다리셔 왔어요. 작년에 어떤 경기 침체 국면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 이겨내고 올해도 경기 침체 국면인데, 그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이러면 유진스라든지 그 지코 뭐 이런 엔터들을 좀 생각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해서 좀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아보려고 했어요. 그 제가 좀 20대들하고 오늘 통화를 해봤거든요. 오, 진짜요? 네,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배운 겁니다. 와, 네. 신촌 방송을 간다고 위해서 하면 진짜. 하이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제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더니 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저씨 맞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네. 왜 그님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요새 신촌 간다고 하면 하이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높게 사고 싶었지만 네. 일단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기는 올해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PER 40배.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가 바로 딱 생각이 나버리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다. 네. 40배 정도는. 그래서 저는 내일 정도라도 이 정도면 손실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 하셔가지고 주가가 좀 더 가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30만 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쉽사리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고서 넘어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양봉 윗꼬리 정도 이런 슈팅 정도가 끝나면 차익 실현이 좀 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목표가는 뭐 3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또 물어볼 수 있는 20대가 주변에 그렇게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전문가님. 네, 그 전략팀 직원이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이브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심층적으로 들어봤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이브입니다. 박준현 운영형님께서는 BTS 없이도 잘 나가라는 키워드를 전해주셨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선반영되어 있고 밸류적으로도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래도 손실 없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26만 8천 원 제시해 드렸네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K 콘텐츠라는 키워드 안에서 하이브의 앞으로의 가치,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 시청자님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했고요. 내일장에서 목표가 30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